반갑습니다. 과학 멘토입니다. 심가운동 수능 이전 문제 풀이 영상이에요. 영상이 좀 늦었네요. 영상을 빨리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표는 운동하는 물체 ABC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요. ABC는 각각 자유낙하거나 등속 원운동이거나 포물선 운동이거나. 자, 자유낙하는 물체가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등속 운동은 매 순간 속력은 일정한데 운동 방향이 바뀌죠. 등속 속도가 바뀌는 운동이고요. 힘은 구심력이 작용하는 거고. 자, 포물선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그래서 매 순간 속도도 바뀌고 속력도 바뀌는 운동이죠. 방향도 다 바뀐다는 이야기, 속도가 바뀐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거 구분하는 문제가 돼요. 문제 보시면 A는 알짜 힘의 방향도 일정하고 운동 방향도 일정한 거니까 자유낙하 운동이 되겠죠. 잔낙. B는 힘의 방향이 일정한데 운동 방향이 일정하지 않죠. 힘의 방향만 일정한 거니까 포물선 운동 같은 경우는 힘이 중력으로 일정하죠. 매 순간 힘은 아래 방향이잖아. 운동 방향이 변하는 게 맞죠. 그래서 포물선 운동이 되고요. C는 힘의 방향도 바뀌고 매 순간 중심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힘의 방향도 바뀌고 운동 방향도 바뀌는 거니까 이게 원운동이 되겠죠. 풀면 A는 자유낙하가 맞고요. B는 포물선 운동인 거니까 속력이 변하는 것도 맞아. C는 당연히 등속 운동이잖아. 속도가 바뀌니까 당연히 가속도가 발생하죠. 가속운동 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죠. 답은 5번이네요. 2번 그림은 물체 X가 점 P에서 Q까지 등속 원운동 한대요. 그러니까 매 순간 힘은 중심을 향하겠죠. 구심력으로 이렇게. 이거 다 알고 계시죠? 문제를 봅시다. X의 속도가 일정하지 않죠. 속력이 일정한 거지. 속도는 변하지. 왜 방향이 변하니까 틀렸고. 학생 B, X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 아니죠. 항상 중심을 향하는 힘, 구심력이 작용하는 거잖아. 그래서 틀렸네. 학생 C, X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이동 거리는 변위의 크기보다는 크죠. 변위라는 거는 시작점과 도착점의 직선 거리가 변위의 크기잖아. 그러니까 이동 거리가 훨씬 큰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3번만 답이 되는 겁니다. 3번 그림은 기준선 PQ에 대해 각각 수직 방향으로 비스듬한 방향으로 직선 운동하는 물체 AB 그림에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직선 운동 한대요. 그치?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일단 시간은 같다고 나와 있고요. AB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에 A가 B보다 작은 물리량만 찾아보래. 기억, 이동거리 당연히 A가 작죠. B가 이만큼, A가 이만큼, B가 이만큼인 거니까 맞는 표현이고. 자, 변위의 크기도 작죠. 직선 운동한다는 거니까 이 거리가 바로 변위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맞아. 자, 평균 속력이라는 거는 시간분의 전체 거리를 말하는 건데 시간은 똑같은 거니까 이동 거리가 A가 더 짧으니까 이렇게 당연히 속력도 A가 작아야 되죠. 다 맞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이네요. 4번 그림은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B가 위치 시간 그래프로 도시되어 있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기울기가 뭐라고 속도라고 알 수가 있죠. 그지? 문제를 봅시다. B의 운동 방향은 1초일 때와 3초일 때가 서로 반대이다. 1초일 때 기울기가 음수고요. 3초일 때 양수니까 당연히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0초부터 4초까지 A와 B의 변이 봅시다. 0초에 둘 다 8m에서 출발했단 말이야. 근데 도착할 때 전부 다 4m로 도착했으니까 변이는 똑같죠. 변이라는 거는 시작점과 도착점 그 직선 거리를 말하는 거거든. 변이의 크기라는 거는. 그래서 같다는 게 맞는 거야. 디귿 0에서 4초까지 평균 속력을 구해보자는 거야. 그럼 A를 먼저 구해보면
시간은 4초가 되고요. A의 이동 거리는 4m가 되죠. 4m. 그래서 1m per sec이 당연히 속력이 되죠. 평균 속력. B를 봅시다. 시간 4초 걸렸고 이동 거리니까 계산하셔야 되겠죠. 그래프 보고 8m에서 0m 갔다가 다시 4m 온 거니까 총 12m 이동한 거잖아. 그러니까 12를 써야 되겠네. 따라서 3m per sec이 되겠네. 그래서 B가 A의 3배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네요. 답은 5번입니다. 5번. 그림은 수평면 상의 점 P에서 Q까지 일단은 먼저 등속도를 하고 2V 제로로. 자, Q점을 지나서는 올라가잖아. 그때 뭐 한다고 나와 있냐면 등가속도를 한대. 최고점에서 정지하고요. 다시 떨어지겠죠. R 지점을 지날 때 속력이 V0라고 나와 있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냐면 시간이 같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걸린 시간과 최고점에 걸린 시간이 같대. 포인트만 보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거리 비율을 구하는 거죠. 웬만한 운동에 관한 문제는 그래프로 다 해결이 되죠. 시간 속력 그래프만 잘 그리시면 거의 다 해결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려봅시다. 시간 속력 그래프를 그리고 초기에 얼마로 가냐면 이 V0로 등속을 하죠. 등속을 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시간을 t로 잡을게. t 이후로는 등가속을 하죠. 올라가는 과정인 거니까 이렇게 등가속해서 이렇게 정지하겠죠. 그러면 시간이 간격이 똑같으니까 여기가 2t가 되겠네. 맞죠? 그 다음에 R 포인트에서는 속력이 V0니까 R 포인트가 중간이네. 이렇게 여기가 V0가 되겠죠. 당연히 시간 얼마겠니? 1.5t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이동거리, 이 사각형 넓이를 얼마로 본 거냐면 이걸 L1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놈 있죠. 이놈. 이 사다리꼴. 이걸 우리가 L2라고 하는 거잖아. 이 비율 구하자고. 간단하죠?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를 S라 본다면 이 사다리꼴은 S가 몇 개 있는 거야? 총 3개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사다리꼴이 뭐가 되냐면 넓이가 3S가 될 거고, 그럼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4S니까 이 사각형 넓이 얼마가 되겠니? 8S가 되겠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L1의 이동거리가 8S가 되고 L1이 8S가 되고요. L2가 3S가 되는 거니까 L2가 3S가 되죠. 이거 구하라 문제잖아요. 약분하시면 되겠네. 3분의 8이 답이 되는 거죠.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6번. 그림카는 시간 t0일 때 점 P를 통과했대. 그림에 잘 나와 있죠. 운동하는데 전체 이동거리 100m고요. 그 운동하는 그 과정에서 그래프가 도시되어 있죠. 나 그림에 시간 속력 그래프로. 결론은 뭐냐면 이 전체 거리가 100m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넓이가 이동 거리니까 넓이만 구하면 되겠네. 구해보자고요. 자, 앞에 사다리꼴 넓이를 먼저 구합시다. 3V 더하기 V니까 4V가 되고 곱하기 높이가 2죠. 이거 나누기 2. 이게 앞에 사다리꼴 넓이가 되는 거고요. 더하기 이 사각형 넓이는 4V가 되고 더하기 이 삼각형 넓이는 2V가 되겠네. 이게 100이 떠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V가 100이 되어서 V는 10m per sec이 되겠죠. 그럼 초기 상태, 여기 V라는 게 10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V가 10이 맞고, 그 다음에 1초일 때 가속도 구하자는 거지. 1초일 때 뭘 구하자는 거야? 기울기 구하자는 이야기죠. 시간 속력 그래프 또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야. 크기만 구하면 되죠.
자, 귤기가 x가 2변할 때 y가 20 변하는 거잖아. 그래서 2분의 20이 귤기죠. 아이고야, 2분의 20. 크기가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5가 아니고 10이 되어야 된다. 틀렸고요. 디귿, 물체가 등속도 운동할 때 이동 거리는 이 사각형 넓이 구하라는 거죠. 이게 등속도 한 거리잖아. 그래서 40m가 맞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하고 디귿만 답이 되겠네. 답은 3번입니다. 7번. 그림과 같이 빗면 위에서 물체 A, B를 처음 속력 V로 운동했대. V 나와 있죠. 자, A와 B가 둘 다 등가속 직선운동을 하다가 충돌한대요. 그 간격이 L이고요. 자, 충돌할 때 A와 B는 서로 반대 방향인 게 무슨 말이야? A는 내려오고 만난다는 이야기고요. B는 올라가는 상황에서 만난다는 이야기죠. 이게 충돌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 상황인 거고, 속력은 A가 B보다 4배 크대요. 그러니까 충돌할 때 속력을 잡자는 거지. A가 4V0라고 보시면 되고요. B를 V0로 보자고. 결론은 뭐라는 이야기? 연립하자는 이야기지. A의 이동거리와 B의 이동거리 합이 L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프를 그려보자고. A의 운동부터 그려보자. 모든 그래프는 시간 속력 그래프로 그리는 거야, 이렇게. 자, 초기 속력이 V죠. V가 되고요. 등 가속 운동하니까 일정하게 증가하겠지, 이렇게. 자, 시간 t일 때 충돌한다 보시면 되고요. 이때 속력이 얼마라고? 4V0 이렇게 쓰면 되고. 자, B의 운동을 보자고요. 마찬가지로 시간 속력 그래프를 그려서 초기 속도 속력이 V고요.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겠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시간 t일 때 그때 속력이 얼마라고? V0라고. 그지? 그럼 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첫 번째 식이 뭐냐면 이 귤기 있죠. 귤기의 크기가 같아야 되지. 가속도니까. 귤기 가속도잖아, 그지? 이 귤기의 크기가 같아야 돼. 맞죠? 따라서 귤기라는 거는 첫 번째 식에서는 t분의 4V0 빼기 V가 되고, 두 번째 식에서는 t분의 V 빼기 V0죠. 이게 같아야 된다고. 약분합시다. 그지? 그럼 어떻게 나와? 5V0가 2V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V0를 알 수가 있죠. 5분의 2V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뭘 구한 거냐면 V0를 V로 환산한 거죠. 따라서 4V0가 A의 충돌 시 속력인 거니까 A가 충돌할 때 속력이 얼마란 이야기야? 5분의 8V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B가 충돌할 때 속력이 얼마란 이야기야? 5분의 2V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 자, 그 다음에 뭘 구하는 거냐면 넓이가 이동거리죠. 이 넓이 합이 L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넓이는 사다리꼴인 거야. V 더하기 5분의 8V. 그래서 5분의 13V가 되죠. 곱하기 T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누기 2 더하기 그 다음에 넓이가 5분의 7V죠. 5분의 7V 곱하기 T 나누기 2 이게 얼마 떠야 돼? L이 떠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한 방에 정리하게 되면 20VT가 10L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가속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T를 구하면 되는 거지. T라는 거는 2V분의 L이 되는 거죠. 그럼 시간 구했다. 그럼 가속도를 이제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 식에 잡아넣든 여기에 잡아넣어도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여기에 잡아넣게 여기에 시간이 2V분의 L이 되고요. 자, V가 그러니까 V0가 5분의 2V니까 V 빼기 5분의 2V가 얼마냐? 5분의 3V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정리하게 되면 5L분의 6V제곱이 가속도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8번 그림은 직선 도로와 나란하게 등가속도 운동하는 자동차가 있대요. 통과하고 있네. PQR 지점을 여기 통과하고 이렇게 통과하죠. 그때 속력이 다 나와 있죠. 이렇게. 자, 넓이 이동거리가 똑같대요. 이렇게. 그럴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V를 구하자고. 이 V를 V0로 환산해보자는 이야기가 되죠.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요. 시간, 속력 그래프를 그리자. 이렇게. 자, 초기 속도가 V0고요. 등 가속하잖아.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리고 나중 속도가 7V0가 되고요. 자, 이동 거리가 똑같으니까 시간이 중간이 아닐 거고 아마 이쯤에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쯤에 있을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여기 넓이도 L이고 여기 넓이도 L이 같아지려면 약간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중심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때 속력을 V라고 본다는 거지. 이때 속력 구하는 문제가 되죠. 자,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하려고 넓이를 구하려고 하니 이 넓이 같다고 놓고 구하려고 하니 문제는 뭐냐면 시간 변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식이 복잡해지니까 이럴 때는 공식을 쓰는 게 훨씬 편하죠. 시간 변수가 없는 공식. 어차피 기울기는 똑같잖아. 가속도는 똑같단 말이야. 뭘 쓰겠다는 거야. 이걸 쓰겠다. EAS는 V 나중 속력의 제곱 빼기 V 처음 속력의 제곱. 이걸 쓰면 아주 편하게 풀 수가 있죠. 자, 공식 쓸 일이 별로 없지만 가끔씩 편할 때가 있죠. 이걸 쓰자고. 이걸 쓰는 이유는 물체 운동에서 뭐가 똑같기 때문에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쓰겠다고. 그러면 전체를 보자고요. 전체 이동거리가 2L이잖아. 2L. 전체로 먼저 계산해보자. 자, 이동거리 S가 2L인 거지. 그래서 4AL 이렇게 쓰면 되고요. 나중 속력이 7V잖아. 7V0의 제곱이 얼마죠? 49V0의 제곱이고 빼기 처음이 V0니까 V0 제곱이 되죠. 그래서 4AL이라는 값이 48V0 제곱이 나온다는 거죠. 한 식을 하나 구했고요. 따라서 AL이라는 값 자체가 12V0 제곱이 되겠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식이야. 1번 식이야. 두 번째, 이 앞에 사다리꼴을 구하자는 이야기야. 넓이 L인 거니까. 가속도는 똑같단 말이지. 또 식을 써보자고. 자, 이동거리가 L인 거니까 똑같이 2AL을 써야 되겠지. 2AL을 쓰고요. 나중이 V제곱, 처음이 V0, 빼기 V0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이 AL이 12V0 제곱이었으니까 여기 잡아넣으면 24V0 제곱이 되고요. 이게 V제곱 빼기 V0 제곱이 되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마지막 V제곱은 25V0 제곱이 되어서 V는 얼마란 이야기야? 5V0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풀 수가 있죠. 공식을 쓰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시간 변수가 없으니까 풀기가 편하다는 이야기야. 공식이. 따라서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9번 그림과 같이 직선상에서 t 0초일 때 물체가 P점을 속력 20으로 통과했죠. Q점을 지날 때 5초가 지났고 R점에 10초가 지났다. R점의 속력이 16이라고 나와 있고요. 조건은 P에서 Q까지 또는 Q에서 R까지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둘 다 등가속하는데 그때 가속도가 다르다는 얘기겠지.
그 다음에 P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에 평균 속력이 13이래. 이게 핵심이죠. 13이라는 게. 자, 그래프를 그려봐요. 시간 속력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시간 속력 그래프를. 자, 처음에 속력이 20이었단 말이야. 만약에 일정하게 가속도가 똑같다면, 감소했다면 16에 도착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평균이 13이 뜰 수가 없죠. 평균이 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13은 이 밑에 있거든. 맞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아니란 이야기지. 그럼 어떻게 그래야지 되겠냐. 그걸 고민하시면 돼요. 시간을 다시 간격을 5초, 10초를 그린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자, 도착이 16에 도착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이러면 13이 뜰 수가 있다. 평균이. 맞죠?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하는 거야? 이때 속력을 구해보란 이야기지. 여기도 등가속도, 여기도 등가속도. 이런 그래프도 될 수가 있고 또는 이렇게 되기도 하죠. 아이고, 그림을 잘 못 그리겠네. 이게 확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케이스를 다 고려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케이스가 맞다면 여기서 값이 떨어진다면 굳이 두 번째 케이스를 할 이유가 없지. 자, 계산해 보자고요. 자, 우리는 평균 속력이 1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평균 속력이라는 거 어찌 구하는 거야?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가 평균 속력인 거잖아. 그러면 시간은 전체 10초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동 거리만 구하면 되죠. 이 사다리꼴 두 개를 쪼개서 여기 이동 거리와 여기 이동 거리, 넓이 합이 전체 이동 거리인 거잖아. 넓이 구하자. 자, 첫 번째 사다리꼴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20 더하기 V 곱하기 5가 되고 나누기 2가 되죠. 더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다리꼴은 이게 16이야. 포인트가 16이죠. 포인트가 16. 그래서 16 더하기 V 곱하기 또 5초가 걸리죠. 간격이 5초가 되는 거잖아. 나누기 2. 이 이동거리 얼마 나와야 돼? 자, 평균 속력 13이라는 거는 10초 동안 13 갔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전체 이동거리 얼마 나와야 돼? 130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130이 나와야 된다고. 그치? 약분을 바로 해요. 약분하게 되면 26이죠. 그치? 2를 곱하면 2를 곱하기 정리하면 2를 없애버리면 여기 얼마 돼? 52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좌변 정리하게 되면 36에다가 2V가 되고요. 이게 52가 돼요. 따라서 2V가 얼마가 되지? 16이 되는 거죠. 16. 그래서 V는 얼마란 이야기야? 8m/s이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이제 다 구했죠. 이때 5초일 때 속력이 8이 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맞다는 이야기지. 값이 나오니까. 문제를 풀어봐요. 기역 Q점에서 속력이 6이 아니고 8이 떠야 된다. 틀렸다. 그러면 Q와 R 사이 거리 구하라는 거죠. 이 사이 거리, 이 넓이 구하라는 이야기죠. 8 더하기 16, 24죠. 24 곱하기 높이가 5고 나누기 2가 되죠. 약분하면 12가 되네. 그래서 60m가 되네. 맞는 표현이야? 자, 그 다음에 디귿. 물체의 가속도를 비교해보자. PQ와 QR. 기울기를 비교해보자는 이야기죠. 자, 첫 번째 구간에서 이 기울기는 5분의 20 빼기 8이니까 5분의 12가 되고, 두 번째 구간의 기울기는 5분의 16 빼기 8인 거니까 8이 되죠. 그지? 그래서 몇 대 몇이란 이야기야? 3대 2란 이야기죠. 그래서 2분의 3배 큰 게 맞죠? 3대 2니까 기울기 비가. 그래서 디귿은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니은과 디귿을 체크하시면 되겠네. 그래프만 잘 그리면 직관적이고 문제를 훨씬 수월하게 풀 수가 있죠.
자, 공식에 의존하게 되면 잘 해석이 안 되니까, 그지? 그래프를 그리는 게 습관화가 돼 있어야 되고, 이게 연습이 잘 되면 이제 공식으로 다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 답이 됩니다. 4번이에요. 10번. 다음은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운동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처음에 정지 상태 출발해서 4초까지는 가속도 등가속을 했대. 4초 이후에는 등속 운동을 한 거지. 그다음 이동거리 나와 있고. 그래프만 그리면 되는 거잖아.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리시고요. 처음에 4초까지는 등가속 하다가 4초까지는 그 뒤로 뭐 했다고? 등속했다고. 그래서 8초까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럼 4초일 때 속력을 우리 모르니까 이걸 뭐로 잡을까? V로 잡자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 이동 거리가 48이잖아. 이 넓이가 얼마라고? 이 넓이 전체가 48이 나와야 되죠. 다 구했죠? 그러면 V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 삼각형 넓이는 어찌 구하는 거야? 2V가 되고 사각형은 어떻게 되지? 4V가 되죠. 이게 48이 떠야 되네. 그래서 V가 얼마가 나와? 8이 나오죠. 이게 8이라고. 그러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죠.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이 가속도는 기울기야. 4분의 8이니까 2가 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속력이 8인 거잖아. 이게 8이 되는 거죠. 다 풀었죠? 따라서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11번. 그린 가와 하나는 직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물체 A의 속도와 위치를 그림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가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일정하다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위치 그래프가 이차함수 형태의 포물선이 나오죠. 물론 이차함수가 이제 그죠? 포물선 형태 나온다는 이야기잖아. 이차함수는 아니지.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고요. 문제 볼까요? 자, 등가속도가 맞고 0초부터 2초까지의 평균 속력 구하자는 이야기야. 2초가 가운데죠. 그때 속력은 바로 알 수 있겠죠. 중간값인 거니까 10과 2의 중간값이 6이 되는 거죠. 그럼 1초일 때 평균도 마찬가지겠죠. 중간값이죠. 여기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8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작점을 구하자는 이야기지. 뭘 구하라는 이야기야. 전체 이동거리 구해보자. 이 넓이를 구해보자는 이야기죠. 사다리꼴 넓이. 2 더하기 10이니까 12 곱하기 높이가 4죠. 나누기 2. 그래서 24m를 이동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도착 위치가 30이라는 거는 24m 갔다는데 30이 도착했다는 거는 출발할 때 얼마라는 이야기야. 6m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그래야지 전체 이동거리가 24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기흥, 니은, 디귿이 다 맞네. 답은 5번 되겠습니다. 12번. 자,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4m/s의 속도로 초기 속도가 나와 있죠. 운동하고 있대. 나의 그래프는 시간 가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고, 뭘 아셔야 되냐면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이 넓이가 의미하는 물리량이 속도의 변화량이 되죠.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네. 넓이가 뭐라고?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그러면 2초까지는 속도가 얼만큼 변했냐면 넓이가 마8이죠. 마이너스 8만큼 속도가 변한 거고, 2에서 4초까지는 넓이가 플러스 2만큼 변한 거고, 속도의 변화량이 플러스 1이라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4에서 6초까지는 플러스 4만큼 변한 거네. 그 다음에 6초에서 8초까지는 가속도가 없으니까 무슨 운동 한다는 이야기야? 등속 운동 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럼 이 그래프를 뭐로 바꾸는 거야? 시간 속도 그래프로 변환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바꿔봐요. 시간 속도 그래프. 자, 초기 속도가 플러스 4죠. 플러스 4에서 시작하자, 이렇게.
시간은 2초, 4초, 6초, 8초를 세팅하고요. 자, 2초까지는 속도가 마팔만큼 감소한 거니까, 그러니까 마팔만큼 변화한 거니까 어디에 도착해야 돼? 마4에 깔끔하게 도착해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에 도착한다. 속도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렸고, 그 다음에 2초에서 4초까지는 속도가 플러스 이만큼 증가하죠.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가 플러스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플러스 2 증가하면 어디에 도착해야 돼? 마2에 도착해야 되겠네. 그래서 마2 여기에 점을 찍고 이렇게 꺼주고요. 그 다음에 4에서 6초까지는 플러스 4만큼 변하죠. 그럼 플러스 4만큼 변해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2에 도착해야 되겠네. 이렇게 여기에 점을 찍고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다. 그죠? 자, 마지막은 등속이잖아. 이렇게 가면 되겠죠. 다 구했죠? 자, 그래프를 옮긴 거야. 시간, 속도 그래프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기억. 1초일 때 물체의 속력을 보게 되면 1초가 맞나죠? 여기도 대칭이니까 0이 맞는 거고요. 니은 2초부터 4초까지 2에서 4초 동안은 당연히 기울기 일정하죠. 등가속도가 맞죠. 맞는 표현이고요. 디귿. 물체의 평균 속력을 비교해보자. 4초에서 6초까지 구해볼까? 4초, 6초. 자,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거든. 시간이 총 2초 걸린 거고요. 이동거리가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의 절대값을 더해야 되죠. 이동거리니까. 각각의 넓이가 1이잖아, 이렇게. 삼각형인 거니까. 2분의 2가 되어서 1이 되고요, 속력이. 그 다음에 6초에서 8초까지는 등속이니까 평균이 이건 2가 되죠. 여기는 2가 되는 거다. 따라서 4초, 6초가 6초, 8초보다 2배 작죠. 2분의 1배가 맞는 표현이네. 그래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죠.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죠. 그래프만 잘 옮기면 그냥 풀리는 문제가 됩니다.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돼요. 13번. 다음은 물체 ABC의 운동이 나와 있고요. 읽어보시면 물체 ABC의 이제 T0일 때 속도와 가속도가 표로 나와 있는데 물체 A만 초기 속도가 나와 있고 가속도가 나와 있죠. 그다음 조건이 나와 있는 거고.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요. 자, A부터 그려봅시다. 물론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라고 이렇게. 자, 초기 속도가 10이래. 플러스 10이래. 자, 가속도가 마5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A의 운동이 되겠고요. 귤기가 마5니까 여기 2초일 때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4초일 때는 대칭이니까 당연히 마10이 되겠죠. 이렇게. 귤기가 마5니까. 이게 A 운동이고요. 자, B의 운동을 그려봅시다. 자, 초기 속도가 마5래요. 그러니까 마5로 출발해야 되겠네. 근데 가속도가 안 나와 있지. 근데 조건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 2초일 때 A와 B의 속력이 같대. 2초일 때 A 속력이 0이잖아요. 0. 그럼 2초일 때 B도 0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2초일 때 B도 0이 돼야 돼.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가 돼. 이렇게 가겠죠. 그럼 기울기 얼마란 이야기야? 기울기는 플러스 2.5가 되죠. 2분의 5니까 2.5가 되겠다. 따라서 가속도가 플러스 2.5가 되면 되겠네. 그럼 C를 그려봐요. 이제 C를 한번 그려보자. 시간, 속도 그래프로 그리자. 이제는 가속도만 나와 있고요. 초기 속도가 안 나와 있네. 그런데 4초일 때 A와 C의 속도가 같대. 자, 4초일 때 A는 속도가 마10이죠. 그러면 4초일 때 속도가 마10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마10. 여기 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기울기가 마2.5거든.
그럼 귤기가 마 2.5가 되려면 어디서 와야 되냐면 원점에서 와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귤기가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 아니겠니? 그치? 그러니까 초기 속도 0이라는 이야기가 되죠. 0이다. 다 풀었죠? 문제 봅시다. 기역은 플러스 2.5가 맞고 니은은 0이 맞죠.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 디귿을 봐. t0부터 4초까지 a, b, c의 평균 속도의 크기를 비교하자. 자, a를 보게 되면 0에서 4초까지 평균은 가운데죠. 0이 됩니다. 이의 평균 0이 되는 거죠. 평균 속도는 0이야. 그래서 a는 0이 되는 거고. 자, b도 마찬가지겠죠. 0에서 4초까지 평균은 얼마다?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도 0이야. 같네? c는 얼마가 돼? 4초까지 평균은 가운데 값이죠. 마 5가 되는 거니까 크기를 비교하자는 이야기니까 5가 되는 거죠. 틀렸죠. A와 B는 같아야 되는 거. 0으로 같아야 돼. 평균 속도가. 틀렸다. 따라서 기역과 니은만 답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14번. 그림은 빗면 위에 점 P에 물체 A를 가만히 놓았네. 가만히 놓았다. 그치? 그때 물체 B를 위로 올린 거죠. 6m/s로. 그러다가 아래에서 충돌한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여기 나와 있죠. 충돌할 때 A의 속력과 B의 속력이 B가 나와 있죠. A가 B의 2분의 3배라고 나와 있다. 자, 무슨 소리냐고 하면 A는 쭉 내려오는 거고요. 이렇게. B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죠. 여기서 충돌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럼 A가 B보다 속력이 2분의 3배 크니까 A의 속력을 뭐라 잡을까? 1.5V라고 보시면 되고 B의 속력을 우리가 뭐라 잡을까? V라고 잡자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동거리 잘 나와 있고.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A부터 한번 그려봐요. 물론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자,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요. A와 B의 뭐는 똑같다? 가속도는 똑같단 말이야. A부터 도시하게 되면 이렇게 쭉 증가하겠죠. 속력이, 속도가. 시간 t일 때 만날 거고요. 그때 속도가 얼마냐면 1.5V라고 우리가 설정한 거잖아. 초기에. 이게 1.5V라고 하는 거고. 이게 A 운동인 거고. 자, B의 운동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자, 시간, 속도 그래프고요. B는 위로 올라갔죠, 처음에. 그래서 마6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마6에서. 대충 마6을 여기 잡을까? 마6. 기울기 똑같죠? 이렇게 쭉 가시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자, t일 때 속도 얼마라고? v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자, A와 B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똑같다. 개형이 똑같다는 이야기야. 그럼 B의 그래프를 윗방향으로 플러스 6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이 그래프와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러면 이 B 그래프를 플러스 6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이거랑 똑같아야 돼. 그러면 이때 속력이 얼마라고? 1.5라고 5V가 떠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플러스 6만큼 올라갔더니 1.5V가 되었다는 거는 0.5V가 6이란 소리가 되죠. 속도의 크기가. 따라서 V가 10이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이거 찾는 문제가 아니겠니? 그러면 A는 충돌할 때 속력이 얼마란 이야기야? V가 10이니까 18이 되겠지. 여기 값이 18이 되는 거고요. B는 충돌할 때 속력이 얼마란 이야기야?
12란 소리겠지. 그래서 여기가 12가 된다는 소리야. 이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마육이잖아. 그러면 이놈이 올라갈 때 6으로 올라가면 다시 내려올 때 도착할 때 Q점에 다시 도착할 때 속력도 6이 되겠죠. 속력의 크기가. 그때도 얼마냐면 이게 6이 된다고. 이때 값을 6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대칭인 건 이거랑 같다는 이야기야. 이게 얼마라고? 6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다리꼴 넓이가 얼마가 나와야 돼? 이 넓이가 18m 나와야 되죠. 이 넓이가 18m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 시간 간격을 모르잖아. 이걸 우리가 델타 t라고 한다면 이걸 구해보자고. 넓이 공식 이용해서 사다리꼴 6 더하기 12 그죠? 그래서 18 곱하기 시간의 변화 나누기 2가 얼마 나와야 돼? 18이 나와야 되죠. 따라서 시간 간격이 2초란 소리가 되지. 2초. 이 간격이 2초라고. 그렇지? 2초라고. 그러면 이제 바로 다 구했죠? 현재 삼각형의 닮음이니까 이게 y축 길이비가 1대2잖아. 그럼 2초잖아, 2초. 그럼 이것도 2초란 이야기죠, 2초. 이 간격도 몇 초? 2초란 이야기야. 됐니? 따라서 여기가 2초가 되고 여기가 4초 라인이고 여기가 6초 라인이 되죠. 그래서 2초, 4초, 6초. 6초일 때 충돌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다 풀었다. 자, 가속도 구하자. 가속도는 6분의 18이 되죠. 길게 얼마란 이야기야? 3이란 소리지.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그 다음에 S 값을 구하자고. S 값을. 이 이동거리 구하자고요. 그럼 A가 6초 동안 이동한 거리에다가 뭘 빼면 돼? 18m 빼면 되는 거잖아. 자, 전체 넓이가 얼마냐면 삼각형 넓이가 이게 A가 전체 이동한 거리거든. 이 넓이가 어떻게 나와? 18 곱하기 6 나누기가 되죠. 그래서 54m가 됩니다. 거기서 뭘 빼면 되는 거야? 18을 빼면 되죠. 18을 빼면 된다. 따라서 36m가 되겠네. 틀렸어. 36이 떠야 돼. 틀린 거예요. 자, 마지막 A가 Q 지날 때 총 이동 거리가 32m를 지날 때가 되겠죠. 이때 속력을 구해보자. 어찌 구할까? 기울기 3이지 가속도가 3이라는 이야기야. 가면 36m지. 36m를 이동할 때 속력 구하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그때 시간을 모르니까 t로 잡아. 그때 속력 얼마가 되겠니? 3t가 되겠지. 길게 3인 거니까. 그쵸? 그럼 삼각형 넓이가 얼마 나와야 돼? 36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곱하게 되면 2분의 3 t제곱이 36이 나와야 돼. 약분하면 12가 되죠. 그럼 t제곱은 24가 되어서 t는 루트 씌우면 되죠. 그러니까 2루트 6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2루트 6초일 때 Q에 도착하고 그때 속력은 3t가 되는 거니까 속력 얼마가 돼야 돼? 6루트 6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지. 14가 아니고 6루트 6m/s이 돼야 돼. 생각보다 복잡하네.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만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한번 잘 정리해 봐요. 15번. 다음은 빗면에서 수레의 운동을 분석했네. 수레를 떨어뜨려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래프가 되죠. 자, 결과를 보게 되면 초기에 위치가 나와 있죠. 0에서 출발해서 시간 텀이 일정하단 말이야. 이동 거리가 나와 있단 말이야. 위치의 그래프가 이동 거리니까 위치 표현이. 자, 그래프를 그려보자고요. 자,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봐.
만약에 초기에 수레가 정지해서 출발했다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러면 시간 간격이 똑같죠. t0, 2t0, 3t0. 그럼 초기 t0까지가 위치가 2L이라는 거는 이동 거리가 2L만큼 같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이 넓이가 2L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이게 닮음이니까 이게 2L이면 전체가 8L이 돼야 되죠. 6L. 이놈이 6L 되고 전체가 8L이 돼야 되는데 이게 8L이 아닌 거잖아. 자,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야? 초기 속도가 있었다는 이야기지. 정지해서 갔다는 소리가 아니란 이야기야. 이 그래프가 틀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초기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있었다는 이야기가 확실한 거지. 다시 그래프를 그려보자고. 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초기 속도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되죠. 왜 이렇게 삐뚤하지? 이렇게 갔다는 소리야. 그래서 시간 간격이 처음에 t0, 두 번째 2t0, 세 번째 3t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처음에 위치가 2L인 거니까 이동거리가 2L이 되고 그 다음에 이동거리가 얼마가 돼야 돼? 3L이 돼야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림만 잘 보시면 되겠네. 자, 무슨 소리냐 하면 이렇게 대충 선을 꺼서 이렇게 넓이가 이 넓이가 이거랑 같은 거니까 이 넓이가 2L이라는 소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평행사변형이 L이 되겠죠. 왜냐면 3L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치?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가 그치? 2L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 넓이가 두 개 있잖아. 이게 사다리 있고 평행사변형이 이게 각각 하나가 L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전체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이 전체가 4L이 되면 되겠네. 따라서 3t0일 때 위치가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죠. 앞에 2L, 두 번째 3L, 세 번째 4L이잖아. 다 더하면 9L이 떠야 된다. 그래서 8L이 아닌 거지. 틀린 거야. 쉽게 알 수가 있죠. 니은 보겠습니다. 자, 수레의 평균 속력은 t0부터 0초부터 3초까지 3t0 여기서 이까지. 자, 평균은 나중 처음 다한 다음에 나누기 하면 되거든. 가운데 값이 평균인 거야. 그러면 0초에서 3t0까지의 평균은 가운데 지점, 이 지점이죠. 이 지점이 이놈이 평균이 되겠죠. 그 다음에 t0부터 t2, 2t0까지인 거잖아. 그럼 이 간격,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도 또 가운데 값이죠. 평균이. 일치하죠?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똑같은 건 알겠다는 이야기야.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죠. 자, 디귿을 보자고요. 수레의 속력, 이 속력은 순간 속력을 말하는 거지. t0일 때, 자, t0일 때 하고 2t0, 다시 말하면 t0일 때 순간 속력하고 이 t0일 때 순간 속력 이놈하고 2t0일 때 순간 속력 이걸 비교하자는 이야기지. 이 값과 이 값을 비교하라는 이야기지. 그죠? 그러면 t0일 때 순간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당연히 0에서 2t0까지 이 간격의 평균 속력이 가운데 값인 거잖아. 그래서 0초에서 2t0까지 평균이 곧 t0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t0일 때 순간 속력은 이 간격의 평균을 구하면 되는 거라서 시간 텀이 2t0가 되고요. 이동 거리가 2L 더하기 3L, 5L이 되죠. 이게 t0일 때 평균이 되는 거고 순간 속력 값이 되는 거지, 한마디로. 그 다음에 2t0 이놈의 평균을 구하라는 거, 순간 속력 구하라는 거는 그지? t0와 3t0 사이의 평균을 구하라는 이야기지. 그 평균이 가운데 순간과 똑같은 거니까
마찬가지로 시간 텀이 2t0고 이동거리가 이 넓이가 3L, 이 넓이가 4L이니까 전체 이동거리가 7L이 되는 거잖아. 이게 순간 속력이 되는 거야. 이게 몇 대 몇이냐고 묻는 거니까 T0 날리고 2 날리고 L 날리고 5대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7분의 5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3배가 아니고 7분의 5배가 돼야 되겠죠. 틀린 표현이야. 따라서 니은만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네요. 16번. 그림은 절 위에 놓인 질량이 5kg인 상자 안에 질량이 3kg인 자석을 비에 연결하고, 일단은 그림에 잘 나와 있죠. 일단은 가만히 있다는 이야기거든. 힘이 평형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A와 B는 자기력이 작용하는데 크기가 70N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문제를 바로 봐요. 자, 저울에는 얼마가 뜰까? 이거 찾는 거죠. 힘을 전부 다 뽑아 봅시다. 자, A가 무게가 질량이 2kg잖아. 그럼 A가 아래로 누르는 힘 무게가 20N이고, 그 다음에 B가 A를 당기는 자기력도 아래 방향이죠. 이게 70N이라고 나와 있네, 이렇게. 그 다음에 상자의 무게가, 일단 질량이 5kg니까 상자의 무게는 50N인 거고, 그 다음에, 자, 이 안에 있는 이쪽 상자, 물체가 질량이 3kg니까 이놈이 또 아래로 30N을 또 힘을 작용할 건데, 한 개 더 있죠. 당연히 자기력은 작반인 거니까 70으로 B가 A를 당기면 A가 B도 윗방향으로 70을 당기는 거죠. 힘을 다 찾았네. 그럼 방향은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다 더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럼 70은 서로 반대니까 상쇄시키고요. 남아있는 게 아래 방향, 이게 전체가 무게가 되죠. 그래서 20 더하기 30 더하기 50이 되어서 아래 방향 100N이 뜨겠네. 이게 저울의 눈금으로 뜨겠다는 이야기가 되지. 70은 아니고 100N이 떠야 된다. 틀렸다. 그 다음에 상자가 A를 받치는 거. 그러니까 상자가 A를 받치려면 당연히 상자 위에 A에 작용한 힘은 A의 무게 20에다가 자기력 70을 더하면 되죠. 이 두 개 더하면 되겠네. 90이 맞네. 마지막 티귿. 실이 상자 바닥을 당기는 힘의 크기 구하라는 거죠. 이 실을 보자고.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냐면 위로 자기력을 70을 당기는데 무게는 30밖에 안 되거든. 근데 B가 가만히 있다는 거는 R자임이 0이란 소리잖아. 가면 위로 70을 당기는데 무게가 30이란 말이야. 그럼 실이 얼마를 당겨줘야 돼? 당연히 40N으로 당겨줘야지만이 이 B가 R자임이 0이 된다고. 그래서 30이 아니고 40으로 당겨줘야 돼. 그지? 그럼 실의 장력이 40이라는 이야기야. 실의 장력이라는 거는 서로 당기는 힘이죠. 밑으로 40을 당긴다는 거는 위로 또 40을 당긴다는 소리야. 그래서 틀렸다. 따라서 니은만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은 2번입니다. 17번. 그림가는 질량이 M인 동일한 자석 AB가 붙어서 가만히 있는 거고요. 나는 매달려 있죠. 용수철에 이렇게. 근데 나에서 눈급이 MG래요. 그렇다는 거는 나에서는 용수철이 윗방향으로 MG만큼 당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자, 해석해봐요. 가는 보시게 되면 자석 하나당 질량이 M이고 이것도 M이죠. 그럼 전체 한 덩어리로 본다면 질량이 2M인 거니까 무게가 2mg만큼을 바닥으로 누르겠죠. 근데 자석이 가만히 있다는 거는 R자임이 0이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바닥도 버텨야지 얼마만큼 2mg만큼 버텨줘야지만이 이게 가만히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가에서는 바닥이 버티는 힘이 받치는 힘이라 그러죠. 우리가 수직 항력이라는 건데 그게 EMG가 맞다는 이야기야. 자, 나를 보자고요.
나는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비슷한 상황인데, 지금 이 전체 무게가 마찬가지로 아래 방향으로 EMG만큼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런데 위로 용수철이 mg만큼 버텨주니까 바닥에서 받는 힘은 mg만큼 밖에 없겠죠. 왜? 위로 mg만큼 버텨주니까. 그래서 수평면 바닥이 버틴 힘은 mg만 버텨주면 이놈이 R점이 0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mg가 되죠. 따라서 바닥이 받치는 수직 항력은 가가 나의 2배가 되는 게 맞아. 그럼 기역 디귿은 맞는 거고. 자, 니은이 좀 어렵겠네. 나에서 B가 A를 받친 힘을 구하자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이 A와 B 사이의 힘을 구해보자는 이야기지.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mg만큼 버티고 A의 무게도 mg거든. 그럼 만약에 이 B를 제거한다 하더라도 가만히 떠 있게 되죠. 그럼 마치 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력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자, 무슨 소리냐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 내가 바닥에다가 자석을 깔았어. NS, 그러니까 자석 2개를 붙여놨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여기 N극, S극. 그럼 마치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2개 사이에는 자기력이 서로 존재하죠. 서로 잡아당기고 있잖아.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자석이 아닌 물체를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당연히 아무 힘이 없어. 아무 힘이 없는데 가만히 있는 상황인 거고, 위에 거는 자석이 서로 잡아당기는데 가만히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건 똑같다는 이야기거든. 똑같은 거지. 이게 자석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만, 그치? B가 A를 잡아당기고 있고, A도 B를 잡아당기고 있어. 맞죠? 이게 존재하는데, 자기력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우리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 그래서 B가 A를 받치면 0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자기력이 존재한다. 그게 상쇄되어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서로 자기력을 잡아당기고 있거든.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죠. 바닥에 있는 상황과. 그래서 이거 조심하시라고. 알겠니? 그래서 니은 틀린 거야. 자기력이 존재한다. 그래서 기읍과 디귿만 답이 되죠. 이 니은 보기가 좀 헷갈리겠네.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18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물체, 정지해서 출발하네. 힘을 똑같이 줬대요. 그럴 때 질량도 다 나와 있고 1초일 때 A와 B 사이 거리가 2m라고 나와 있죠. 자, 힘을 구하는 문제가 돼요. 식은 하나밖에 없죠. F는 ma를 써보라는 이야기가 되지. 그러면 A의 가속도를 우리가 AA를 한다면, 자, 가속도라는 거는 질량분의 힘이 되는 거잖아. 질량 1kg고 힘이 F가 되죠. 이게 가속도 값이 되는 거고. 자, B를 보면 B의 가속도는 마찬가지로 F는 ma에서 가속도는 m분의 F가 되는데 질량이 3이고 힘이 F니까 3분의 F가 돼. 이거 구하는 문제가 되죠.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시간 속력 그래프를 그리시고 이 가속도가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자, B의 운동은 기울기가 3분의 F가 되는 거야. 이게 B의 운동이고요. 자, A의 운동은 기울기가 F가 되겠죠. 이게 A의 운동인 거야. 그럼 시간 T 1초일 때, 그지? 이동거리 차이가 2m가 생기는 거니까 이 넓이 있죠. 이 넓이. 이 차이만큼이 2m라는 이야기가 되지. 그럼 1초일 때 속력을 구하자. B의 기울기가 3분의 F니까 이때 속력은 3분의 F가 되는 거고요. 자, A의 기울기가 F니까 이때 속력은 F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전체 넓이에서 이걸 빼면 되죠. 삼각형을. 자, 전체 넓이는 2분의 F가 되고요. 삼각형 넓이를 구한 거야.
그 다음에 밑에 삼각형 넓이는 6분의 F가 되죠. 이걸 빼면 얼마 나와야 된다고? 2m가 나와야 된다고. 자, 양변에 6을 곱해서 더하면 되겠네. 그래서 3F 빼기 F가 12가 되어서 2F가 12가 되니까 F는 6이 뜨죠. 그래서 힘이 F잖아. 그래서 6N이 답이 되는 거네. 따라서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돼요. 19번 그린 칸은 질량이 각각 m과 2m인 물체 AB가 움직이잖아. 처음에 둘 다 V0로 통과했고요. 힘을 똑같이 받았죠. 일정하게 F만큼. 자, 그렇다는 것은 무슨 운동을 했다는 이야기야?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죠. 자, 오른쪽 그래프는 시간 위치 그래프가 나와 있죠. 시간 위치로 사실상 알 수 있는 게 없고요. 무조건 시간 속도로 변환해야지 뭔가 구할 수 있다. 자, t0일 때 각각 속력을 VA, VB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VB분의 VA, 그러니까 속도의 비를 구해보자, 비율을 구해보자 문제가 되죠. 자, 첫 번째 할 작업은 뭐냐면 가속도를 구해보자는 이야기야. 자, 우리가 F는 M에는 다 알고 있잖아. 첫 번째 이놈 힘은 똑같고 두 번째 힘도 똑같잖아. 그럼 질량 B가 1대2니까 가속도는 당연히 2대1 될 거 아니겠니? 그럼 A의 가속도를 2A로 보고 B의 가속도를 A로 보자고. 자,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A의 운동부터 그려보자는 이야기야. 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초기 속력을 V0로 보시면 되고 등 가속도 하니까 이렇게 가겠죠. 자, 기울기는 2A가 되겠고요. 가속도가 2A니까 시간 T0일 때 그때 속력이 얼마라고? VA라고. 이게 A 운동인 거고요. 자, B의 운동을 보게 되면 똑같이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초기 속도 똑같이 V0고요. 자, 기울기는 A니까 좀 완만하겠네, 이런 식으로. 시간 T일 때, T0일 때, 기울기 A야. 그때 속력이 얼마라고? VB라고. 그 다음에 위치가 나와 있다. 이동 거리가 나왔다는 거잖아. 그러면 A의 이동 거리가 3S가 돼야 되고, B의 이동 거리는 2S가 돼야 되죠. 자, 식을 만들어서 연립해서 A와 B의 비율 구하라 문제가 되죠. 첫 번째, 가속도를 먼저 구해보자. 이 식에서 가속도를 구하게 되면 첫 번째 A 운동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잖아. 그래서 T0분의 VA 빼기 V0가 가속도의 크기가 되고요. B의 운동의 가속도는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T0분의 VB 빼기 V0가 되겠죠. 그런데 A의 가속도가 B보다 2배 큰 거니까 여기에 곱하기 2 하면 이게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T0 날라가고 정리하게 되면 VA 빼기 V0는 2VB 빼기 2V0가 되죠.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하게 되면 V0는 2VB분의 B 빼기 VA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이동 거리의 식을 만들어 보자. 자, A의 이동 거리 식은 이 사다리꼴 넓이 구하면 되는 거니까 VA 더하기 V0에다가 곱하기 T0 나누기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B 운동의 이동 거리는 마찬가지로 2분의 VB 더하기 V0 곱하기 T0가 되죠. 근데 이동 거리가 3대 2이기 때문에 그지? 여기다가 2분의 3을 곱하게 되면 같아야 되는 거지. 약분을 합시다. T0 날리고 그러면 곱하기 2를 그러니까 정리하게 되면 2VA 더하기 2V0는
3VB 더하기 3V0가 되겠네. 이렇게. 자, 이걸 다시 정리하게 되면 이 V0로 정리하게 되면 V0는 2VA 아니구나. V0 2VA 빼기 3VB가 되겠죠. 이렇게 식이 두 개 나오거든. 그럼 V0로 맞췄으니까 이거와 이거를 갖다 놓게 되면 비율을 구할 수 있겠네. 2VB 빼기 VA는 2VA 빼기 3VB가 되어서 따라서 3VA는 5VB가 되죠. 다 구했죠. 우리가 구하는 게 VB분의 VA잖아. 그래서 3분의 5가 답이 되겠죠. 자, 연립하는 문제를 해서 식은 복잡한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지. 답은 2번이 됩니다. 20번. 가는 수평면에 놓여있는 물체 AB를 실로 연결한 다음에 힘을 EF를 당기는 그림이고, 나는 같은 물체 AB를 오른쪽으로 F만큼 당기죠. 그 다음에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3배라고 나와 있죠. 일단은 가속도를 바로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A와 B와 서로 질량 합은 똑같은 거잖아. 이게 전체 한 덩어리로 본다면 질량이 똑같은 거지. 같이 움직이니까. 그런데 가는 힘을 EF 당기고 나는 F만큼 당기니까, 그지?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는 거니까 질량이 같을 때 우리가 F는 MA에서 이게 같으면 힘과 가속도는 비례하게 되죠. 그러면 가의 가속도가 나보다 2배 더 커야 돼. 그러면 가의 가속도를 2A로 보면 되고요. 나를 A로 보면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보자고요.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3배이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지.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그지? 똑같은 게 뭐냐면 반작용 것 실의 장력이잖아. 그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과 똑같은 거지. 다시 말하면 실을 A를 당기는 거나 실이 B를 당기는 건 힘은 똑같다고. 실의 장력이잖아. 맞죠? 그럼 B의 질량을 MB라고 보고 A를 MA라고 보자고. 그러면 실이 B를 잡아당기는, 다시 말하면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하고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이 똑같은 거야. 실의 장력은 똑같은 거니까. 그 힘이 얼마냐면 F는 MA니까 곱하면 되는 거죠. 2MBA가 되는 거고, 나에서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은 당연히 A의 질량이 MA라고 했으니까 가속도가 A니까 MAA가 되죠. 이게 몇 배 차이 난다고? 3배 차이 난다고. 여기다가 3을 곱하면 같다는 이야기가 되지. 따라서 A가 약분되니까 2MB는 3MA가 되네. 그래서 질량 B를 구할 수가 있죠. 자, A의 질량이 2대 B가 3이 되는 거야. 그럼 2대 3이 된다는 이야기지. 맞죠? 그럼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기억 A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가 맞죠. 가속도 2배잖아. 2A 맞는 표현이고요. 질량은 A가 B의 3분의 2배가 되죠. 3분의 1배가 아니고 3분의 2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디귿 보자고.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를 비교하자. 그럼 질량 B가 2대 3이잖아. 그러니까 질량을 좀 바꿔볼게. A가 2M이라고 보시면 되고 B는 3M으로 보시면 되겠네. 이렇게 2M, 3M 보시면 되겠다. 그러면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 구해보자. 가속도가 2A이고 질량이 2M인 거니까
A에 작용한 R점이 얼마란 이야기야? 4MA가 되는 거고요. 나에서 B에 작용한 R점을 구해보자고. B의 질량이 3M이고 가속도가 A니까 B에 작용한 R점은 3MA가 되죠. 그래서 몇 분의 몇 배가 되는 거야? 3분의 4배가 돼야 되죠. 이 B가 4대 3인 거니까. 그래서 3분의 4배가 돼야 돼. 틀렸지. 3분의 4배가 떠야 되겠네. 틀린 표현이야. 따라서 기역만 답이 되죠. 답은 1번입니다. 21번. 그린 칸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질량 MA, MB, MC가 잘 나와 있고 물질을 붙여서 힘을 똑같이 줬죠. F로. 그럴 때 시간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죠. 우리는 질량 B를 구해내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이 기울기가 가속도가 되죠. 그럼 첫 번째 물체 AB를 붙인 놈의 기울기는 20V지 T분의 21에 B만 구하면 되니까 20대 15대 12가 가속도의 B가 되죠. 가속도의 B. 자, 우리가 F는 MA에서 그지? 질량을 구해야 되는 거거든. 질량 M은 A분의 F가 되죠. 근데 힘이 다 일정하잖아. 똑같이 힘은 다 일정하니까 무시하시고 질량은 가속도의 반비례 관계란 말이야. 그럼 질량 B를 구할 수 있다. A와 B가 붙은 게 한 덩어리고 A와 C가 붙은 것도 한 덩어리, B와 C가 붙은 거 한 덩어리. 자, 가속도가 20대 15대 10이기 때문에 질량 B는 20분의 1대 15분의 1대 12분의 1이 되겠죠. 양변에 60을 곱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3대 4대 5가 질량 B가 되는 거예요. 다시 연립해야 되겠죠. A와 B를 합쳤을 때 질량이 3인 거니까 A와 B의 질량 합이 3인 거고 A와 C의 질량 합이 3 거고 B와 C의 질량 합이 5가 되는 거니까 연립하자는 거지. 이 두 개에서 밑에서 위를 빼자고. 빼버리면 B 빼기 A가 1이 되죠. 이식과 이식 연립하게 되면 두 개 더하게 되면 2B가 4가 되어서 결론은 B의 질량 값은 2가 나오고요. A는 1이 나오네. 그지? 그럼 C가 얼마 나오니? C가 3이 나오겠네. 질량 B가 1대 2대 3이 떠야 되겠죠?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22번. 그린 칸은 직선 도로를 따라 운동하는 자동차 AB가 나와 있고요. 질량이 나와 있네. 질량이 A가 B의 2분의 1배래. 그러면 A의 질량을 M으로 본다면 B는 2M으로 보시면 되겠네. 자, 오른쪽 그래프는 시간 속도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자, 문제를 해석해 봅시다. 0에서 T1까지 전부 다 등속 운동하죠. R자임이 0이 맞는 거고요, 당연히. 니은 T1에서 T2까지, T1, T2까지 B에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죠. 왜? 속력이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한 거지, 이것도. 그 다음에 T2일 때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를 비교하자는 이야기잖아. 그럼 T2일 때 뭘 구하자? 가속도를 구해보자는 거지. 기울기를 비교하자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시간 간격을 그냥 T라고 보신다면 A의 기울기는 T분의 V가 되는 거고 B의 기울기는 T분의 2V가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가 2배 크죠. 이놈의 가속도를 A로 본다면 이놈은 2A가 되는 거잖아요. 크기 값이. 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R자임을 구하려면 뭘 구해야 돼? F를 MA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 자동차의 R자임은 질량이 M이고 가속도가 A라고 했으니까 MA가 R자임이 되는 거고요. B 자동차의 R자임은 질량이 2M이고 가속도가 2A니까 곱하면 4MA가 되겠죠.
따라서 B의 알짜임이 A보다 4배 더 큰 거지. 이것도 맞는 표현이네.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23번. 자, 그림은 질량이 2m, m, 2m이 잘 나와 있고 실로 연결했죠. 자, 힘을 지금 보시면 힘이 나와 있는 게 오른쪽으로 이 F0를 당기고 있고 여기 중력이 작용하죠. 두 가지 작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의 장력 나와 있네. 실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2분의 7mg래요. 나와 있는 건 여기 힘, 이 실의 힘 장력이 2분의 7mg라고 나와 있다. 그럼 힘을 뜯어보면 여기 힘이 작용하잖아. 중력이 아래로 2mg만큼 작용하죠. 물체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이야기잖아 지금. 자, 그러면 식을 적용해봐요. 자, 전체 물체의 알짜 힘은 전체 물체가 한 덩어리잖아요.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지? 전체 알짜 힘은 얼마냐면 2mg 빼기 F0가 전체의 알짜 힘이 되는 거고요. 전체 질량이 5m이죠. 5m이 되고 가속도가 a가 되겠죠. 자, 식을 하나 만들었고 지금 물체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알짜임 A의 알짜임을 구하자고. 그러면 이쪽이 더 크겠죠. 힘이 장력이. 그래서 2분의 7mg에다가 F0를 빼게 되면 가속도가 A라고 했으니까 질량이 2m이잖아. 그러면 2ma가 돼야 되죠. 그쵸? 이렇게 식을 만들면 끝나는 싸움이죠. 여기서 답이 안 나온다면 물체가 1로 가는 걸 고려해 봐야 되겠네. 물체의 방향, 이동하는 방향이 나와 있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지. 연립하자는 거죠. 이 MA가 같다고 연립하면 되는 거니까 5를 넘기고 2를 넘기면 되는 거잖아. 바로 정리합시다. 5분의 2mg 빼기 F0는 2를 넘겨 정리하게 되면 4분의 7mg 빼기 2F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곱해서 정리하게 되면 8mg 빼기 4F0는 35mg 빼기 10F0가 되겠죠. 마무리하자. 넘기게 되면 6F0는 27mg가 되겠죠. 우리가 F0 구하는 문제니까 F0는 6분의 27mg가 되겠네. 약분하면 2분의 9mg가 되면 되는 거네. 따라서 2분의 9mg가 답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지. 24번. 자, 그림카는 질량이 스몰 m, 라지 m의 물체를 매달아 놨고 나도 마찬가지인데 질량만 바꿨죠. 여기는 위에가 스몰 m, 아래가 라지 m. 나는 위에가 라지 m, 아래가 스몰 m. 자, 조건을 보게 되면 가와 나에서 A와 B가 각각 P에서 Q까지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요. 시간이 B가 A의 2배 더 걸린대. 그러니까 B, 나 쪽이죠. 이 B가 A보다 시간이 2배 더 걸린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더 느리게 갔다는 이야기가 되지. B가. 그 조건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일단 힘을 뽑아냅시다. 이제 가에서는 힘은 여기밖에 없죠. 아래 방향으로 라지 mg만큼의 힘이 발생하고 나는 여기 방향으로 스몰 mg만큼 힘이 발생하겠네. 그럼 가를 먼저 해석해 보게 되면 알짜 힘은 라지 mg가 되고요. 전체 질량은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이 되겠네. 그때 가속도를 우리가 뭐라 할까? A 가라고 하죠. 가의 가속도인 거야.
나를 보자고. 자, 알짜임이 스몰 mg가 되고, 그죠? 질량 전체 합이 라지 m 스몰 m이 되고, 그때 가속도를 a 나라고 보자고요. 자, 그러면 정리하게 되면 a 가의 가속도는 라지 m 더하기 스몰 m 분의 라지 mg가 되겠고요. 나의 가속도는 라지 m 더하기 스몰 m 분의 스몰 mg가 되겠죠. 이렇게 구해놓고, 그 다음에 시간이 2배 걸린다잖아. 이게 핵심이네. 자, P와 Q 사이는 거리가 똑같죠.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시간이 2배 걸려? 느낌 오시나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나가 좀 느리게 가겠죠. 가속도가 작은 게 A 나가 되죠. 시간이 2t 걸린다 보시면 이 이동거리 넓이, 자, 가는 시간이 반밖에 안 걸리죠. t만큼 걸린다는 이야기잖아. 이게 A 가가 되고, 그죠? 이 넓이가 같다는 이야기거든. 자, 넓이가 같다는 거는 당연히 시간이 2배인데 넓이 같다. 여기 속력값이 2배가 돼야 되죠. 여기가 이놈의 2배가 돼야 돼. 그러면 나부터 여기 속력을 추적해 본다면 귤기가 A 나니까 이 A 나 T가 속력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를 보게 되면 시간 T일 때 속력이잖아. 그래서 A 가 T가 되겠죠. 이게 몇 배라고? 2배가 된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뭘 할 수 있다? 가의 가속도는 나의 가속도의 몇 배가 된다? 4배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 찾는 문제가 돼요. 따라서 우리가 이 식에서 여기서 4를 곱한 값은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지. 약분합시다. 날리게 되죠. 결론 다 했네. mg는 뭐랑 똑같다는 거야? 4mg랑 똑같다는 거니까 g가 날라가면 질량을 알 수가 있죠. 라지 m은 4m으로 구할 수가 있다. 다 풀었네. 자, 그럼 정리합시다. 여기 가의 운동에서는 스몰 m의 질량이 그러니까 라지 m의 질량이 4 스몰 m이 되고요. 여기는 이놈이 4 스몰 m이 되겠죠. 됐죠? 그럼 이제 힘을 다시 구해봐요. 다시 정리해서 여기 힘이 4mg가 되고요. 전체 질량 m하고 m하고 4m이니까 5m이 되죠. 이 가속도를 구하면 되겠죠. 약분하게 되면 가의 가속도가 나오죠. 5분의 4g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나도 구해보자. 나는 힘이 mg가 되는 거니까 알짜힘이 mg가 되고 전체 질량은 5m이 되죠. 이때 가속도를 구하게 되면 나의 가속도는 얼마가 나와? 5분의 1g가 나온다는 이야기지. 자, 문제 풀어봅시다. 가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4분의 3g가 아니고 뭐가 나와야 돼? 5분의 4g가 나와야 되니까 틀린 거고요.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 구하자. 자, 가속도가 5분의 1g죠. 질량이 4m이잖아. 따라서 B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5분의 4mg가 맞네. 이건 맞는 표현이야. 디귿.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비교하자. 가와 나를. 자, 가에서 실이 B를 당기는 힘이나 실이 A를 당기는 힘은 똑같은 거거든. 실의 장력은 똑같은 거야. 그럼 A를 구해보자고. 자, 가속도가 5분의 4g가 되는 거고요. 질량이 m이니까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5분의 4mg가 되겠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를 한 거야. 이게 알짜임인 거니까 실의 장력이. 그 다음에 나에서는 이미 구해놨죠. 5분의 4mg라고 당기는 힘이. 그러니까 똑같다는 이야기잖아. 이게 똑같다고. 똑같기 때문에 틀렸지.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틀린 표현이야. 따라서 니은만 답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